이번 시간에는 금융지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7월 말에 실적이 다 발표가 되었는데 이제서야 영상을 올려요. 생각해보면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은행 주식하고 배당 이야기인데 말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실적 현황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4대 금융지주 각각의 실적을 비교해 보고요. 얼마 전에 들어왔던 분기 배당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금융지주까지 모두 분기 배당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주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시중은행이 추가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다가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건 다음 영상으로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올리는 영상 중에서 아마 이게 가장 화가 난 상태로 올리는 게 아닐까 합니다. 저번 달 7월 27일까지 4대 금융지주 상반기 실적이 모두 발표되었습니다. 항상 KB가 먼저 발표를 하고요. 하루 정도 뒤에 나머지도 발표를 하는 편이에요. 각사의 IR 자료를 기준으로 실적을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 뉴스만 보면은 전부 대박이 난 것 같은데 조금씩 또 차이가 있습니다. 4개 전부 다 투자하신다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저처럼 이 중에서 비중이 차이가 난다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실적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금융 비중이 가장 크고요. 최근에 우리금융을 추가하고 신한이 비중이 가장 적습니다. KB는 하나도 없어요. 먼저 당기순이익을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KB 같은 경우 작년에 2조 6,860억 원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3조 원을 넘겼어요. 자, 신한금융은 2조 6,82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2조 6,260억 원으로 2.1% 감소를 했습니다. 자, 하나금융은 1조 7천억 정도에서 이번에 2조가 넘기면서 16%가 증가를 했고요. 우리금융 1조 7,620억 원에서 이번에 12%나 감소한 1조 5,390억 원입니다. 확실히 이걸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상반기 당기 순이익으로만 보면은 하나금융, KB, 신한, 우리금융 순서로 퍼센트가 차이가 납니다. 특히 KB하고 신한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벌어졌고요. 하나하고 우리 차이도 좀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작년 상반기 우리금융은 하나금융보다 높았었는데 올해는 5천억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대손충당금 이야기도 나왔어요. 4대 금융지주 상반기 현재까지 누적된 대손충당금은 벌써 3조 9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가 1조 9천억 정도였는데 2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자, 특히 KB금융은 작년보다 2배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신한금융은 작년 대비 67.8% 증가했고요. 이번에 신한금융이 당기 순이익이 감소했던 건 사실 충당금 영향이 있었습니다. 자, 실제 매출 기준으로는 소폭 증가를 했는데 대손충당금이 워낙 늘면서 당기순이익이 소폭 감소하게 된 거죠. 우리금융도 마찬가지고요. 매출이 5조 237억 원이었는데 전년 대비 2.8% 증가를 했지만 대손충당금으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은 감소하게 된 겁니다. 자, 충당금이 는다는 거는 그만큼 망하지 않고 버틸 여력이 있다는 뜻도 되겠지만 앞으로 하반기에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는 뜻입니다. 자, 확실히 올해 하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몇 년 사이에 유행하는 단어 님, 순이자 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다들 조금씩 늘었어요. 2022년부터 전 세계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님도 따라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다만 순이자 마진이 커질수록 은행은 대출과 관련된 수익성은 높아지지만 반대로 고객의 수익성은 낮아진다는 뜻이 됩니다.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님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예대 마진이 거꾸로가 되면서 대출을 해줄수록 은행이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은행은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총 영업이익인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서도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먼저 KB는 6조 8,800억에서 8조 6,500억으로 25%나 증가를 했고요. 반면에 신한은 6조 7천억에서 7조 7,300억으로 7.8% 증가를 했습니다. 하나금융도 4조 7,800억에서 이번에 5조 7천억으로 2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우리금융도 4조 8천억에서 5조를 가까스로 넘기면서 2.8%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합계를 보면 이제 4대 금융지주 모두 26조 원을 넘기면서 14.7%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모든 금융지주가 다 오르기는 했는데 확실히 KB랑 하나금융이 선방한 게 눈에 보입니다. 작년까지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1조 원이 넘는 차이가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금융지주의 계열사는 은행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은행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카드나 보험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번에 4개 카드사의 실적은 전부 다 크게 감소를 했어요. 국민카드가 마이너스 21.5%, 신한카드가 마이너스 23%, 하나카드랑 우리카드도 나란하게 마이너스 38%씩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은행들의 실적이 올라가지만 역설적으로 수신이 없는 카드사의 실적은 감소를 했습니다. 사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소식일 겁니다. 실적은 앞으로도 4대 금융지주가 계속 왔다 갔다 하겠지만 배당금은 항상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배당받는 날은 주주 입장에서야 다 같이 축제 분위기예요. 먼저 KB금융은 7월 25일 배당금과 함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모두 발표했습니다. 2분기에는 한 주당 510원의 배당금을 지급해서 배당 총액만 2천억 원입니다. 거기다가 장내 매수를 통해 자사주 소각까지 3천억 원 규모로 2분기에는 총 5천억 원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이 나왔습니다. 신한지주는 한 주당 525원의 배당금 그리고 2분기에는 1천억 원의 주식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하나금융은 2분기에는 배당금만 발표를 했어요. 재밌는 건 작년 2분기는 800원이었는데 올해는 600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줄어든 건 아니고요. 작년까지 반기 배당에서 올해 분기 배당으로 전환을 하면서 1분기에 배당금을 줬던 걸 포함하다 보니까 2분기 기준으로만 보면은 줄어든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사실 조삼모사긴 한데 이상하게 작년 이맘때랑 비교를 하면 배당금은 줄어서 기분이 굉장히 묘해요. 실제로 상반기 기준으로 작년 배당금은 800원, 배당 총액은 2,332억 원이었고요. 올해는 배당금이 1,200원, 배당 총액도 3,462억 원으로 사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금융은 이번에 처음으로 분기 배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한 주당 180원으로 총 1,307억 원 규모라고 하네요. 자, 이제 우리금융까지 분기 배당으로 전환을 하면서 4대 금융지주 이제 전부 다 분기 배당주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KB만 제외를 하고 하나, 우리, 신한의 배당금 통지서를 다 받았습니다. 하나금융은 8월 10일자로 배당금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저희 아들도 25만 원을 받았어요. 나중에 20살쯤 되면은 과연 얼마를 가지고 있을까, 얼마를 받게 될까 정말 궁금합니다. 나중에 아빠한테 고맙다고 해주겠죠? 2분기 주주환원 결과만 보면 확실히 KB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자사주 소각 규모가 배당보다 훨씬 많았으니 주주환원 정책도 가장 앞서 나간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실적이나 배당 다 좋았는데 주가는 거꾸로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최근 1년 동안 주가를 보면은 1월 초에 크게 올랐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1월 말과 비교를 하면은 여전히 20에서 30%씩 하락을 해버렸어요. 이러니까 배당을 받아봤자 주가는 더 떨어졌다라는 말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만약 이때쯤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손해가 꽤 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니 여전히 실적 대비하면 엄청난 저평가입니다. PER 기준으로 2배, 이제는 PBR도 0.28까지 떨어졌습니다. 배당률도 우리금융이 10% 가까이 되기도 하니까 실적하고 주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몇 년째 실적은 올라도 주가는 안 오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역시 첫 번째는 관치금융 이슈일 겁니다. 정부는 은행을 공공재로 생각하고 있어요. 은행은 정부 거가 아니고요. 주주의 사유재산인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음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탈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와서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제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걸로는 확실히 부족해요. 반대로 개미들은 계속해서 미국 주식으로 비중을 올리니 국내 주식은 재미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체율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 이자를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이거는 버틸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최근 1년 동안 은행 전체의 기업대출, 가계대출의 연체율을 보면은 확실히 조금씩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0.4%로 2010년대랑 비교를 하면은 한참 낮은 편이에요. 오히려 연체율이 올라간다라는 건 은행 주가보다는 부동산 가격에 더 큰 영향이 있을 겁니다. 대출을 못 갚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경매 물건이 많아질수록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집니다. 아마 은행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런 느낌일 겁니다. 실적도 오르고 배당도 오르고 분기 배당에 자사주 소각까지 하면서 주주환원까지 좋아지는데 주가만 안 오릅니다.
전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럴 때야말로 배당금으로 재투자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말이죠. 이번에 받은 배당금도 당연히 기존 종목들을 추가 매수할 생각입니다. 물론 주가가 오르면 제일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재투자만 해도 주가는 안 올라도 매년 배당금이 늘어난다는 거 기억하면서 주식 쇼핑을 해야 합니다. 당장 팔 거라면 아쉽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안타 증권에서 신규 가입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까지 있었던 치킨 이벤트는 조기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저번 달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8월 달에 추첨을 통해서 받으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스타벅스 쿠폰 이벤트가 있습니다. 계좌 개설하시면 스타벅스 쿠폰 한 장, 그리고 50만 원 이상 거래를 하면 추가로 한 장을 더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에 설명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